보니까 네. 바이러스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을 보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성 네. 간경화로 이제 네. 추정이 돼요. 네. 치료법은 있나요? 금주입니다. 금주밖에 없는. 네. 술을 금하면은 네. 알코올성 간질환은 많은 부분 호전됩니다. 아. 자, 그렇지만 술을 계속 마신다. 네. 그런 경우에 놀랍게도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암 중에서 좀 천천히 진행하는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네. 전립선암 네. 같은 건 상당히 비교적. 비교적 진행이 늦고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진행이 빠르지 네. 않습니까? 환자가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데 네. 계속 술을 마시면 그 환자의 수명은 느리게 진행하는 암보다도 더 빨리 진행을 합니다. 오, 거의 암인 같은. 거의 암 거는? 같은 수준의 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되게 직장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게서도 버림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나쁜 예후를 가지게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쌤이 보시는 그런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들의 몇 %가 알코올 중독에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분류되나요? 거의 90%.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간경화. 거의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이랑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서로 알코올릭 어노니머스 같은 그런 여러 동호회나 이런 도움을 통해서 금주에 대한 치료가 가장 통합 치료를 받아야 되네. 맞습니다. 통합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술을 덜 먹고 그 갈망을 줄이는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이 먹으면은 술 생각이 안 나는 약도 나와 있나요? 좀 덜 나게 하는 약들이 덜 나게 나오죠. 나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바이러스를 활동을 떨어뜨리는 약물도 있지만 네. 이거는 금주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거예요. 알코올성 간경화인 경우에. 금주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보존적. 알코올성 간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거는 술에 의해서 급하게 감염이 와서 막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혼수가 오고 이런 중요한 상태에서는 그런 증상 치료는 하지만 그때는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 이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금주입니다. 금주밖에 없다. 명백하게 금주입니다. 그럼 알코올성 간경화가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긴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긴 하죠. 네, 하지만 그 간경화 그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간경화로 진행을 해서 간경화의 부작용, 복수가 찬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혼수가 온다든지 이렇게 사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간암도 사실은 많이 진행을 하면 꽤 발생을 하긴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 이제 비만에 의한 지방간. 네. 지방간과 비만에 의한 간경화. 네. 어느 정도 비만해야 간경화까지 오는 거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전체적인 체중은 별로 높지 않은데 뱃살만 이렇게 튀어나오고 체중 자체가 팔다리 가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지방간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고 또 진짜 뭐 외국인들한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뚱뚱한 사람 중에서 간경화가 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경화가 오게 되면은 지방에 의해서는 그것도 어떤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어떤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비만하고 그 다음에 그런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지 복부 비만이 이런 게 여러 개가 혹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든지 그러면 혹시 자기가 지방간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고 지방간은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냥 지방간만 있는 경우가 있고 지방간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간은 대개는 예후가 좋습니다. 지방간 환자들은 대개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기 때문에 지방간 자체로 사망하지는 않고 동반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지방간염 환자들은 간염이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 문제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단순한 지방간인지 혹은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방간염인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즉 자기의 위험 인자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런 자기가 위험한 팩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를 판단을 해서 지방간이라면 그런 동반된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데 노력을 하면 되겠고 체중 조절, 운동, 콜레스테롤 낮추고 고혈압 낮추고 지방간염이라면은 더 열심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간염 자체도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판정을 해주는 거죠? 일반인이 그냥 단순히 생각을 이게 C형 간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